AI 페스티벌에 오신 관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밀크 손재권 대표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제3회 AI 페스티벌 미지의 세계로의 초대 오늘 3일째에 실리콘밸리에서 본 AI와 메타버스 혁명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이틀간 어떠셨습니까? 지난 이틀간 AI 그리고 메타버스 주제로 정말 훌륭한 연사분들이 많은 얘기를 해주셨고 또 거기에 융합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잘 들었는데요. 오늘은 실리콘밸리에서 본 AI와 메타버스 혁명입니다. 제 소개를 좀 먼저 드리면요. 저는 실리콘밸리의 테크 경제 미디어죠. 세상에는 없던 미디어인 더 밀크의 창업자이자 CEO인 손재권입니다. 실리콘밸리 특파원을 3년간 지냈고요. 또 스탠포드에서 방문연구원으로 활동을 했고 지난 2019년에 창업을 더밀크라는 매체를 창업을 했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앤디 그루브라고 실리콘밸리에 어떻게 보면 좀 파더와 같은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인 앤디 그루브 인텔의 창업자이자 CEO인 이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3류 기업은 위기에 의해서 파괴되고 2류 기업은 위기를 이겨내며 1류 기업은 위기로 인해 발전한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앤디 그루브는 이제 실리콘밸리의 구루와 같은 분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널리 퍼져 있죠. 그래서 위기,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위기에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크게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대전 시민들과 대전 기업인 여러분들도 인류 시민, 인류 기업인들이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더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됐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코로나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미국 상황인데요. 미국에는 지금 하루에 뭐 14만 명까지 나오고 또 8만 명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보다 훨씬 많죠. 한국보다 훨씬 많이 코로나가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미국에서는 백신 접종률이 지금 현재 52%, 2차 접종까지 마친 분들이 52%가 넘습니다. 그래서 완전 집단 면역까지는 좀 멀었지만 그래도 이제 이렇게 코로나가 급격히 확산되지만 걱정은 작년보다는 좀 많이 줄어들었고 또 경제도 완전히 이제 경제 봉쇄하는 건 아니고 진행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일 지금 어려운 기업 활동에서도 그렇고 제일 어려운 점은 바로 이 불확실성인 것 같아요. 이 불확실성이 예를 들면 뭐 언제 코로나가 끝나는가, 예를 들면 오늘 이제 AI 페스티벌 같은 행사를 오프라인으로 했으면 훨씬 더 좋았고 또 많은 분들이 직접 보면서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아직 이게 뭐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불확실성이 기업 활동을 가장 좀 억제이는 그런 결과로 돼 있고 그런 원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극복해 나가는 게 앞으로 우리의 숙제이자 과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런 코로나와 같이 가는 거는 마라톤과 같은 게 아니냐. 예를 들면 이제 볼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 4일이었죠. 독립기념일에 코로나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 독립 이후에도 계속 독립 선언 이후에 더 샴페인을 먼저 터뜨린 게 아닌가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스프린트 빨리 끝나고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가 장기간 같이 갈 수 있는 마라톤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라톤도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긴 여정이지만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이제 끝난다는 희망은 놓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이렇게 페이스 조절, 그 다음에 뭐 단기간에 승부를 보려고 하고 뭔가 끊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 자세보다는 같이 이제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 또 긴 호흡으로 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일찍부터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작년에서부터 제일 먼저 재택근무를 선언을 하고 이제 재택근무에 돌입을 했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발발하자마자 했고, 또 원래는 9월, 10월에 복귀를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복귀도 내년 1월까지 지금 미룬 상태거든요. 그만큼 빠르게 판단하고 또 이제 빠르게 실행하는 것들이 오늘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특징인데, 지금 코로나 팬데믹의 승자가 되고 있는데요.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이 승자가 된 비결, 그리고 혁신, 계속 끊임없는 혁신이 나오는 비결은 이렇게 좀 빠른 판단, 그리고 좀 길게 이 코로나가 좀 길게 갈 수 있다라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한 것이 좀 그런 수혜를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실리콘밸리 기업 도대체 어떠한 회사들이고 어떠한 기업들인데 이렇게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실리콘밸리는 어떤 데인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실리콘밸리 이제 그림에서 보듯이 샌프란시스코와 또 산호세까지 한 60마일, 70마일 정도 되는데, 요 거리에 있는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과 인재들이 살고 있고, 또 기업들이 여기 다 몰려 있습니다. 프레몬이라는 지역은 여기 테슬라 공장이 있고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는 뭐 우버나 또 지금 아주 리프트, 또 잘 나가는 회사들이 샌프란시스코에 본사가 많이 있고, 사우스 샌프란시스코는 제약회사들이 많고, 또 소프트웨어 회사들 산마테오에 많죠. 팔로알토 지역은 스탠포드가 있고, 또 마운틴뷰는 구글이 있고, 페이스북은 맨로파게 있죠. 이런 회사들, 그 다음에 산호세 본사, 이게 정말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 기업들이 테슬라까지 포함해서 정말 이 다음 페이지 보시면 많은 시가총액뿐만 아니라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1위 애플부터 50위 인텔까지, 이 회사들이 모두 시가총액 기준인데요. 이 회사들이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들이고, 저희 집에서 이렇게 멀지 않은 곳에 다 본사가 있고 많은 직원들이 이 근처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같은 경우도 뭐 애플, 구글, 이제 구글이 2 트릴리언 달러 이제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벌써 이제 세계 회사가 이 2 트릴리언 달러, 2조 달러를 돌파하는 회사가 되고요. 또 아마존과 페이스북은 이제 1 트릴리언 달러를 넘어섰죠. 소위 말하는 빅테크 회사인데, 이 회사들의 부가가치가 빅테크 기업만 하더라도 8 트릴리언 달러를 지금 넘어서고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 비자, 엔비디아, 또 오라클, 시스코, 넷플릭스, 인텔까지 이 실리콘밸리 지역들이 정말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참 그 기술 회사들인데 놀랍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는 이 회사들이 코로나 팬데믹에 더 성장하고 빠르게 변신을 했다는 점이 가장 놀라운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누구에게는, 많은 사람들한테는 재앙이 됐었죠. 그리고 아직도 실업률도 높고 많은 분들한테 좀 힘들어하고 있지만, 어떤 산업들, 또 실리콘밸리 기업들에게는 정말 큰 찬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이렇게 요 그래프도 보면은 시가총액이 지난 2015년, 2020년 쭉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2015년에 비해서는 4배 성장을 한 거죠. 이렇게 성장하기 쉽지 않은데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이걸 이뤄낸 겁니다. 특히나 시가총액을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시가총액뿐만 아니라 매출과 이익 측면에서도 지난 1년간 특히나 분기별로 보더라도 정말 많은 성장을 했는데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모두 21%, 또 적게는 17%에서 많게는 44%까지 성장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업인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렇게 성장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아실 텐데, 근데 시가총액 2조 달러, 1조 달러 되는 기업들이 분기별로 20%, 30%, 44% 성장한다. 이거 정말 대단한 성과이자 기록인 것 같습니다. 이 회사들을 나라로 비유하자면요, 특히나 이 5개 회사들을 나라로 비유하자면 일본과 독일의 시가총액을 합친
것과 같습니다. 3위, GDP 3, 4위가 이제 일본과 독일인데 이 회사들이 합친 게 독일과 일본을 합친 GDP와 같고, 특히는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아마존의 그 시가총액은 한국의 GDP와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이 고용한 인원은, 그 직원은 한국의 공무원 숫자랑 같아요. 그만큼 많은 고용과 또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물론 이제 국가가 하는 것과 또 기업이 하는 거를 1대1로 비교한다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 좀 불합리할 수 있지만, 하지만 이렇게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놀라운 결과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업사이드, 이 회사들의 업사이드와 밸류에이션도 앞으로도 뭐 계속 늘어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놀라운 결과를 앞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회사들이 이제 중요한 점은 지난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변곡점에서 큰 승리를 거뒀던 점인데요. 그 비결을 이제 AI 중심으로 전환한 거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는 어떻게 할까?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테마 중에 메타버스, 오늘의 주요 주제 중에 하나인 메타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리콘밸리는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AI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에서는 AI 트랜스포메이션보다는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과제로 하고 있는 기업과 조직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주도했던 기업들이 바로 이 실리콘밸리 기업들이고, 지난 10년간 어느 정도 만들어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AI 전환이 이제 키워드다라고 보고 거기에 지금 올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핵심 키워드는 AI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그거는 이제 업무 프로세스, 지금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업무 프로세스를 아날로그화 되어 있는 걸 디지털화하고 효율화하는 것들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고, 거기에 대한 프로덕트를 만들어내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AI 트랜스포메이션은 그 안에 있는 프로세스도 이제 AI로 만들고, 그 안에 회사에서 뭐 서비스라든지 제품, 프로덕트도 AI와 관련된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것, 이 모든 활동들을 AI 전환이라고 이제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가속화하는 것들이 AI 트랜스포메이션인 거죠. 실제 사례로는 이 구글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빅테크 기업 중에는. 그래서 구글은 지난 5월 달에 IO라고 하는 연락 개발자 컨퍼런스를 했었는데, 여기서 사람 닮은 인공지능 람다를 선보였습니다. 이 사람 닮은 인공지능 람다는요, 이제 사람이 내추럴 랭귀지를 그러니까 사람의 언어를 프로세스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제품으로 만들어내는 그 과정, 그 다음에 그 로직을 이제 말하고 그 제품까지 말하게 되는 건데요. 이 람다를 이번에 이제 구글 I/O에서 선보였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구글은 자기 자체 개발한 칩을 이제 텐서플로우라고 하는 그 칩과 그 아키텍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의 칩으로 만든 텐서플로우폰이죠. 텐서폰을 이제 픽셀 6를 그 안에 텐서 칩을 내장한 스마트폰을 올 하반기에 내놓을 거라고 지난달에 공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구글이 AI를 뭐 프로세스, 회사의 프로세스, 그리고 또 그런 앞으로의 프로덕트뿐만 아니라 지금 현존하는 서비스에 모든 거를 다 내장하겠다고 해서 AI 퍼스트 회사로 선언을 했었는데, 그거를 가속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구글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전 실리콘밸리 회사들이 이렇게 AI를 이제 완전히 안에 이제 내장한 그런 제품들과 서비스를 공개하는 것이죠. 큰 빅테크, 제가 언급한 빅테크 회사뿐만 아니라 세일즈포스나 워크데이 이런 회사들이 이제 1세대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사스 회사들인데, 이 회사들 뿐만 아니라 또 이제 2세대에서 슬랙이나 비바, 젠데스크 이런 회사들이 나타났었죠. 그리고 이 회사들이 이제
워크플로우를 디지털화하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현대화시킨 거죠. 모더나이즈한 건데 이제는 이거를 다 합쳐서 3세대 즉 이제 인텔리전트 소프트웨어로 빠르게 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의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은 SaaS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as a 서비스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면서 요 회사들이 이런 걸 모델을 갖추면서 이제 앞으로 미래를 앞으로 넥스트 스텝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요게 이제 구체적인 사례 회사들인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뭐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트윌리오라든지 또 페이먼트의 스트라이프, 또 플레이드, 바이킹의 플레이드, 또 메시징 업체, 또 먹스라는 이제 비디오 호스팅 업체, 또 에어테이블, 뭐 휴먼 API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요. 이런 회사들이 지금 현재 클라우드 기반의 SaaS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AI 서비스를 API로 약간 좀 다들 좀 어려운 단어일 수가 있는데 API는 이제 이제 툴을 만들어 가지고 회사마다 이렇게 다 집어넣을 수 있게끔 기본 툴을 만드는 회사들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API를 만들어서 각 회사에 이제 내장시키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풀 스케일로 풀 스피드로 AI로 전환을 하는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들이 앞으로 상장하게 될 거고 이 회사들이 이제 많은 부가가치도 만들어낼 거예요. 지금 언급한 회사들 앞으로 상장하게 되면 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회사들이 이제 앞으로 더 산업의 변화를 이끌어낼 회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같은 빅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게 사실 작지 않습니다. 이 스타트업들도 총 진력으로 지금 AI 트랜스포메이션으로 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역도 이게 회사뿐만 아니라 영역에서 보면 영역도요, 리테일이나 유통이죠. 유통이나 뭐 여행, 또 교통, 농업, 오일앤가스, 텔레콤 많은 영역에서 이런 엄청난 이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거 합치면 2030년까지 13 트릴리언 달러, 13조 달러에 달하는 그런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예정인데, 이 AI가 그만큼 더 많은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취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오시는 분들에 따라서 취업을 한다든지 또 미래 어떤 공부를 할 것인가를 여러 가지 봤을 때 이 그림이 굉장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리테일이나 여행 또 이런 영역들이 다 AI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앞으로 이 산업으로 계속 커가게 될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하는 방식 전환에 이제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성공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이제 이제 코비드 이후에 AI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이게 재택근무를 하게 되니까 회사에 이제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필요한 여러 가지 서비스가 나타나는 거고, 이메일, 뭐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팀, 뭐 버추얼 오피스, 뭐 캘린더, 많은 뭐 서비스들이 나왔고요. 이거를 통해 가지고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점은 이것도 이제 AI 방식으로 AI가 내장이 돼서 이렇게 서비스가 나왔고, 요거를 또 활용이 되고 있다.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말씀드린 건 제품과 산업이 이렇게 뭐 좀 커지고 있다, 뭐 이런 내용뿐만 아니라 일하는 방식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사실 문화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근본적으로 변화가 오고 있다라는 하고 동일시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은 자율주행과 전기차 혁명이 지금 도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걸로 많이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전환을 하고 있고요. 요 그림에서 보듯이 앞으로 서비스가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2015년만 해도 3.5 트릴리언 달러에 달하는 시장 규모가 자동차 산업이 있었는데, 앞으로 10년 후에는 6.7 트릴리언 달러가 되는데, 여기에서 상당 부분을 리커링 레비뉴, 새로운 서비스에서 나오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도 역시나 이제 AI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뭐 자율주행차 알겠죠? 자율주행차 사실 AI
컴퓨터의 총화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산업이 지금 여기서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뭐 이번 AI 페스티벌에도 많이 언급이 됐지만 테슬라 봇이라고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발표를 했는데요. 테슬라 자동차가 이제 로봇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인데, 이 테슬라 봇뿐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이전에 테슬라 봇을 발표하기 이전에 테슬라 도조라고 하는 슈퍼 AI 컴퓨터를 발표했어요. 이거는 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제 테슬라가 이제 변신 로봇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에서 자동차 로봇에서 자동차가 이제 로봇이 된, 옛날에 뭐 또봇이라는 것도 있었고 이제 옵티머스 프라임 뭐 이런 뭐 범블비와 같은 로봇으로 변한 자동차가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 핵심에 AI 컴퓨터 도조라는 거를 만들었고요. 이것을 테슬라가 자체 기술로 자체 엔지니어들이 개발을 했다라는 것이 지금 놀라운 결과고, 이것이 지금 오늘날 테슬라를 만드는 비결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핵심은 지금 AI가 지금 많은 혁명의 핵심 엔진이 되고 있다라는 거는 뭐 주지의 사실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렇다면은 지난 10년간 AI의 전환이 되는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사실 메타버스 많은 설명을 좀 해주셨지만 저는 이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뭐냐면, 메타버스가 비욘드 월드 이런 측면이 아니라 앞으로 5년 후에 컴퓨팅 5년 후에 새로운 경제 체제의 하나의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의미에서 이 메타버스가 상당히 중요하고 또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입니다. 메타버스 is coming, 이번 컨퍼런스에서도 많이 화제가 되고 있고, 많은 전문가분들이 얘기를 하셨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메타버스라는 그 단어가 아니라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한국에서 정말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AI가 VR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이제 증가가 되고 있는데, 한국은 무려 649%나 검색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52%인데, 이게 정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런 컨퍼런스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메타버스가 뭐냐라는 이런 걸 먼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너무 지나치게 이런 단어보다는 왜 이거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메타버스는 갑자기 튀어나온 단어는 아니고요. 물론 그 AI 소설, 그 스노크래시라는 소설에서 나왔지만, 그 이후에 2000년대 초반에 린든 랩의 세컨드 라이프를 통해서 이게 이제 좀 많이 알려졌고요. 특히나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이 왜 이렇게 관심이 많고 또 이런 컨퍼런스까지 하게 되느냐. 제가 볼 때는 이 싸이월드가 1999년에 만들어진 회사인데, 미니홈피가 2002년에 탄생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메타버스의 원형과 같은 그런 서비스를 미니홈피에서 많이 담고 있어요. 이 안에 도토리가 있었죠. 도토리가 이제 그 디지털 화폐죠. 그 다음에 자기 룸이 있었죠. 3D로 구현도 할 수 있었죠. 또 이제 이걸로 블로그도 하고, 또 미니홈피도 있고, 또 모바일로 됐었죠. 굉장히 물론 완벽하게 구현은 안 됐지만 이렇게 이제 상호 운용성 있게끔 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싸이월드가 한국에서 관심 많은 이유가, 이 분야를 정말 잘하는 게 아니냐, 이 분야에 대해서 정말 관심뿐만 아니라 진짜 산업을 이끌 만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냐. 리니지 2도 여기에 이제 처음으로 게임 아이템을 사고 팔고 게임 아이템을 작업을 하고 이런 것들이 리니지에서 나왔는데요. 리니지 2도 2002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 이런 거 관심을 가지고 또 이렇게 가는 것들이 어떻게 당연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여러분, 앞으로 미래 기술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존재할 것입니다. 이 개념으로 이렇게 메타버스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는 뭐 설명 앞에서도 해주셨지만 가상의 세계를 더 그 가상의 세계가 포함된 게 이제 메타버스고, 또 이게 이제 메타버스 개념으로 광의로 지금 점점 확장이 되고 있죠. 그리고 게임과 메타버스도 이렇게 다르면서도 또 같은 그런 서비스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메타버스의 정의, 뭐 저는 짧게 말씀드렸지만 이것보다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컴퓨팅의 역사와 일맥상통한다는 것입니다. 컴퓨팅이 이렇게 이제 애니악부터 지금 뭐 모바일 컴퓨팅까지 쭉 오고 있는데요. 이 컴퓨팅의 역사가 또 스마트폰 모바일 레볼루션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컴퓨팅이 지난 10년간 모바일 컴퓨팅이 어느 정도 뭐 지금은 뭐 접히고 뭐 이런 핸드폰도 나오고 스마트폰도 나오고 있지만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또 아직도 이제 2D잖아요. 2D로 보는 건데 이제 앞으로는 3D로 이제 현실감, 몰입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컴퓨팅이 되고, 그게 이제 인간과 기계와의 대화할 수 있는 전체적인 공간을 만드는 새로운 개념의 어떻게 보면 컴퓨팅. 그래서 이제 UX가 이제 더 중요하게 되겠죠. 사용자 환경이 더 중요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기업들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플 같은 경우도 앞으로 믹스드 리얼리티 헤드셋을 만든다고 하고요. 페이스북은 이번에 이제 오큘러스 호라이즌과 호라이즌 워크룸을 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라이즌 워크룸에서는 이렇게 이제 많은 그 사람들이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협업 공간을 만들어놨고, 또 마크 저커버그 CEO가 바로 이제 SNS, 이제 페이스북은 SNS 회사가 아니라 이제 메타버스 회사다라고 앞으로 그렇게 갈 거다라고 이렇게 마음 먼 그림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건데, AR 글라스도 페이스북이 내놓을 예정이거든요. 이렇게 앞으로 이제 VR과 AR 이렇게 혼합된 완전 새로운 환경의 컴퓨팅, 이게 어떻게 보면 컴퓨터, 이렇게 안경을 쓰건 헤드셋을 쓰건 간에 새로운 컴퓨팅 환경을 페이스북이 이제 주도하겠다라는 그런 야심인데요. 이렇게 앞으로 이제 이 방향으로 이제 가겠다라는 선언이고,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컴퓨팅 환경이 이제 인간과 기계와의 대화,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하나다, 그런 개념에서 이 온라인 생활과 온라인에서 즐기는 또 이제 아이템을 사고 파는 것뿐만 아니라 온라인 가상 환경에서 벌어지는 삶과 오프라인이 점점 일치되고 있고, 게임 즐기는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가 바로 이제 메타버스 환경에서도 진행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중요한 개념으로 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가 확산될 때는 이제 워크플로우까지 변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산업이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게임 개발하듯이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현실 산업에서 다양하게 메타버스가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큰 잠재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건 제가 쓰는 글인데요. 메타버스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뭐 너무 환상이나 이상적인 환경만 불러일으키기보다는 아직은 조금 더 현실적인 판단이 중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페이스북 워크룸을 먼저 써봤는데, 아직은 뭐 물론 굉장히 물론 이게 같이 있는 일치감과 이제 공감각, 그리고 이제 현장감, 이런 걸 주는 건 굉장히 좋았는데, 이게 페이스북만의 그런 생태계를 또 만들게 되면은 또 참여하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각 회사마다 다른 메타버스 서비스를 만든다고 해서 같이 이제 서로 이제 소통이 안 되면은, 같은 서비스를 못 만들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파편화가 돼서 큰 서비스를 못 만든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이상적으로 보기보다는 좀 이성적으로 좀 차갑게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실제로 이제 실리콘밸리 그렇게 움직이고요. 예. 이렇게, 3호세 실리콘밸리에서 본, AI, 그리고 메타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AI라는 백본, AI라는 그런, 밑에 있는 인프라, 그리고 그 위에서 메타버스라는 서비스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때로는 이제 뜨거운 열정이 필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차가운 이성이 필요한 그런 서비스들이 바로 기술이 AI와 메타버스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